안녕하세요. 손작가입니다. 잠 못 드는 밤 오늘도 책을 들었다. 이 시간 들려드릴 책은 김윤나 작가의 책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그릇입니다. 자기계발서를 낭독해드리긴 처음이죠. 말그릇은 지난 2017년 발간 후 한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온 책인데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말그릇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 말그릇을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말로 인해 상처받고 오랜 시간 앓았던 경험, 내가 했던 말실수로 뼈아픈 후회를 했던 경험은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요. 반대로 한마디 말에 힘을 얻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일도 생기는 걸 보면 말이 가진 힘은 정말 세고 오래 간다는 걸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칭 심리학자 김윤나님의 책 말그릇, 카시오페아에서 출간한 이 책의 앞부분을 읽어드릴 텐데요. 저자의 의도가 담긴 프롤로그, 그리고 말그릇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표현한 본문 앞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프롤로그. 말이 주는 상처가 가장 아프다.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무조건 윽박지르는 상사나 솔직함을 핑계로 가슴에 비수를 꽂는 친구, 유독 아픈 말만 골라 하는 가족에게 꼭 그렇게 말해야 하냐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다. 물론 당신도 지금껏 몇 번이나 말로써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아끼는 사람들을 밀어냈을지 모른다. 어쩌면 어제 저녁에도 마음과 다른 말을 툭 내뱉고 돌아서면서 너무 심했나 하고 후회했을지도.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말에 서툴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된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안타까운 것은 말 때문에 자책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된 말 습관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데 있다. 내가 그렇지 뭘.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애써 덮어둔다. 그러다가 빈번한 말실수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직장에서 리더의 위치에 올랐을 때 혹은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이끌어야 할 때가 되면 그때야 말 잘하는 방법을 찾는다. 좋은 시도이기는 하지만 단기 속성 기술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후배들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성에 차지 않는 보고서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니 일단 내뱉고 본다. 아이를 존중하는 대화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길에서 떼를 쓰며 버둥거리는 아이 앞에서는 버럭 성질대로 말하게 된다. 새롭게 익힌 듣기 좋은 말은 길들여진 나의 언어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잃는다. 그래서 이제 다르게 말해보자 했던 모처럼의 결심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10여 년 동안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해오면서 사람의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이란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 올려진 습관에 가깝기 때문이다.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이 뒤섞이고 숙성돼서 그 사람만의 독특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말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과 닮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말 잘하는 기술만 익혀서는 자신만의 새로운 말 습관을 기를 수 없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말 습관을 지니고 싶다면 말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나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그럴듯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말을 만들어내는 저 깊은 곳, 말의 근원지인 자신의 내면을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혹시 유독 참지 못하는 말투가 있는가? 유독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말이 있는가? 언어와 말투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인 구조를 알고 나면 내가 왜 그런 말투를 사용하게 됐는지, 왜 특정한 말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자신의 말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된다. 습관적으로 팀원들을 비난하는 상사가 있다고 해보자. 칭찬 기술을 달달 외운다고 그의 말이 바뀔까? 그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특성, 말하자면 감정을 느끼는 방식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라온 환경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어쩌다 지금 같은 말하기 패턴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말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크기에 따라서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 일명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누군가를 현혹시키고 이용하기 위해 혹은 남들보다 돋보이기 위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말을 사용한다. 너와 나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공감을 갈망한다. 성공과 욕망을 쫓다가도 결국에는 쉴 수 있는 품을 그리워하게 마련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도 비난 대신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실수했을 때에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를 바라고 어려운 도전 앞에서 나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그러한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즉 말그릇이 큰 사람 주변에는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말은 당신을 드러낸다. 필요한 말을 제때하고 후회할 말을 덜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말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키워낼 수 있으면 좋겠다. 당신의 말은 당신이 없는 순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을 떠다닌다. 그러니 진정한 말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무엇보다도 당신의 일상이 말 때문에 외로워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진심으로 충고할게. 너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문제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만 차리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야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아니,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너까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렵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친구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어떨까? 가만히 따져보면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상한다. 괜히 말을 꺼냈다는 생각만 든다. 저런 식의 대화 패턴이 몇 번 더 반복되면 아마 저 친구에게는
두 번 다시 고민을 꺼내놓지 않게 될 것이다. 아무리 너를 위한 말이라고 번지르르하게 포장해도 알맹이는 네가 문제다, 네가 나약하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 고민을 듣고 싶은 마음보다 이 기회를 통해 가르치고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소 강압적이고 비난하는 식의 말을 즐겨 사용하는 상사라면 종종 다음과 같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됐고, 자네가 해봤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해. 이런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고집스러워진다. 일방통행하는 말 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피한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점점 고립된다. 이런 식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비난하기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드러난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당신과 결혼한 내가 미쳤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가족을 위해 하는 게 뭐 있어? 기껏 직장 다니는 거? 내가 놀아?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애쓰는 거 안 보여? 그 노력은 당신만 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거지. 됐어. 그만하자, 그만해. 갈등에 처했을 때 상대방의 결점과 한계를 찾아내고 당장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취약점과 죄책감을 귀신같이 건드리기 때문에 말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욱더 나빠진다. 그리고 이런 식의 말 습관은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된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 봐라.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러니? 공부 얘기 좀 그만해. 나 위에 그러니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엄마는 공부 잘하는 것만 중요해? 난 아무것도 아니냐고.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나중에 크면. 아, 몰라, 됐어. 엄마랑은 대화가 안 돼. 편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경계는 무너지기 쉽다. 감정과 말을 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여과 없이 말을 던지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관계 속에서 생긴 말의 상처야말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정작 그 말을 내뱉었던 사람은 금세 잊어버리고 돌아서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시간이 흘러서도 잊지 못한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래도록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의 날카롭고 무심한 말에 아파했던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아이에게 그 패턴을 반복할 확률이 높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이런 사람들 중 한 명인가? 말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할지 몰랐다면 일단 당신이 평소 쓰고 있는 말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해요. 말해놓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업 특성상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도 있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자리를 맴돌며 달라지지 않는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며 안쓰러운 심정을 쏟아내는 사람들까지.
짊어지고 있는 말의 무게와 상처는 그들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없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나누고자 하는 것일까? 왜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바로 관계 안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인정과 사랑을 확인하며 위로와 용기를 채우고 싶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대화의 주제는 달라도 그 마음만큼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요즘에는 말하기를 주도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말을 권력으로 여기면 곧 그것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가르치고 바꾸고 조정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말 안에 사람을 담지 못한다. 후배의 아픔을 돌보기보다는 정신 차리게 하는 목적으로, 아이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보다는 잘못을 다그치는 수단으로, 친구의 고민을 보듬어 주기보다는 한 수 가르쳐 주려는 도구로 말을 사용하면 결국 사람은 다 떠나고 당신의 말만 초라하게 남는다. 관계는 통제의 언어로 지속되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고유성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들거나 강요하면 관계는 끊어진다. 세련된 말솜씨로 얼마 동안은 자신의 의중을 숨길 수도 있지만 말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은 어느 순간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은 통제의 말이 아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고생했어.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이처럼 공감하고 존중하며 건강하게 자극받는 말에서 관계가 싹튼다. 잠깐 떠올려보자. 지금 당신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통제를 위한 말인가? 소통을 위한 말인가? 가까운 이들과의 불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너무 자주 진심이라는 찬스를 꺼내든다는 점이다. 물론 그 말에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지만 너와 나 사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본심을 봐달라는 뜻도 담겨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심이라는 말은 사용하면 할수록 그 진정성이 사라진다. 지나치게 진심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직속 후배니까, 가족이니까,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라는 말을 하면서 갈수록 많은 양해를 구한다. 정말 진심을 전달하려는 노력 대신 내 맘 알지 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뭉뚱그린다. 그러는 사이 상대는 진심에 걸맞는 진짜와 가짜를 가늠하느라 진이 빠지고 만다. 오랜 시간 이해와 오해, 아쉬움과 서운함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할래 하면서 펑 터지고 만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그 위태로운 진심의 끝에 매달려 서먹해지는 경우를 나는 많이 지켜봤다. 깨끗하게 정수된 물이라도 수도관이 녹슬어 있다면 수도꼭지로 녹슨 물이 쏟아진다. 받는 사람은 보낸 사람의 속도 모르고 이게 뭐야, 나한테 왜 이래 하며 속상해하고, 보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도 최선을 다했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하며 서운해한다. 그야말로 둘 다 억울한 일이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연결이 있다. 바로 나 자신과의 연결, 타인과의 연결, 세상과의 연결이다. 이것은 모두 이어져 있고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은 자신이 그 세 부분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도구다. 즉, 말을 통해 사람들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말이 제값을 다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만족하기 힘들어지고 누군가에게 좋은 선배나 부모, 친구가 되기도 어려워진다. 물론 세상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담아내기도 버거워진다. 이것이 우리가 내가 쓰는 말을 살피고 돌아보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말을 결코 외롭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당신의 진심이 길가에 버려지지 않으려면 말이 당신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어디서 멈추어 있거나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